가자. 시작하자. 요 문제 만약에 물어보는 게 뭐였다면 예를 들어서 A8, A7 점점점 해서 A빵까지 구하세요 였다면 X에 뭐 넣어? 1 넣어. 그게 그냥 무조건 1 넣어야지가 아니라 왜 1을 넣을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야지. 뒤에는 X8상, X7상, X6상 얘네들이 1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맞지? 1이라서 사라지기 위해서. 그래서 1을 넣잖아. 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둘이 더해야지 빼야지가 아니라 위에 있는 식을 잘 봐야 돼. 이 지금 x-2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이 일단은 안 보여야 되거든. 왜? 1로 생략돼서. 그럼 x에 뭐 넣어야지? 3을 넣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좌변은 일단 3의 20승 플러스 1이고 우변은 A20에 곱하기 1, 그 다음에 A19, A18 전부 다 뒤에 곱하기 111 들어가 있는 상황이겠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X에 뭐 넣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얘네들이 뿔마 반복되는 거. 뿔마 반복되는 녀석들을 또 하나 더 구해서 더하기 빼기 해야 짝수 번째만 혹은 홀수 번째만 남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X에 뭐 넣습니까? 얘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져. 그럼 내가 동그라미 친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넣는 게 X가 1인 거죠. 그러면 좌변은 뭐야? 1의 20승 그냥 1로 쓸게요. 플러스 1이니까 2. 얘는 짝수승이니까 플러스, 얘는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부호가. 그럼 얘도 마이너스 A1 플러스 A빵. 그래서 두 식을 뭐 합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홀수 번째면은 뺐을 거고 짝수 번째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이제 3의 20승 플러스 3. 그럼 얘는 2 곱하기 A20, 2 곱하기 A18, 2 곱하기 A2, 2 곱하기 A0까지. 그러면 이제 그 곱하기 2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 맞죠. 그러면 이제 3으로 묶어주는 것까지 해줘야 답인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여기서 혹시나 A0나 A20을 없애는 경우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치? 이 둘이 뭐라고 부를까? 이게 헷갈리네. 두르고 이현준 씨. A20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최고차의 개수니까 그냥 1. 자, 지훈아. A빵은 어떻게 구해? A0. A0만 따로 구할 수 있잖아. A0 어떻게 구해? 얘기해보세요. 자, A20은 왜 1인지 알죠?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근데 A빵은 우리가 얼마? 자, 볼까? 얘들아, 만약에 우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A빵은 뭐다? 그냥 지 혼자 상수항. 그래서 좌변의 상수항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좌변이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플러스가 2, A, 3의 전체 예를 들어서 20승이었다. 그러면 A0는 얼마? 3의 20승이면 되죠. 오케이, 상수항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수항이 아니지. 자, A의 20에 X-1의 20승. A19에 X-1의 20승. 아니, 뭐래? 19승. 쭉 해서 A1에도 X-1의 1승, A빵은 따로.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상수항이 아니지. 어서요. 상수항이 아닌 이유 어디도 있거든. 여기 마이너스 A1도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A19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A20도 있잖아. 얘들께 다 더해서 상수항.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A빵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X에 1을 대입해서 가야지. 그래서 얘를 구할 때도 3의 20승으로 구한 적도 있지만 너희들 중에 X에 0을 넣어요 라고 구한 사람들도 있잖아. 이거랑 같은 원리죠. 얘는 상수항 구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질문. 그러면 A빵을 구해보자. 앞에 걸 다 0으로 사라지게 해야 돼. X에 뭐 넣어주면 돼? 2를 넣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놈이 없는 문제들도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
우변의 생김새를 보면서 내가 다른 유형 하나 더 얘기해 줬었지. 그지? 이거 지워도 되나? 자, 좌변의 생김새가 지금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막 만드는 거니까 값은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양해바람. 비슷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자, 만약에 이 녀석이 이거 기억나는 사람. A0가 왜 나와? 여기서 자, 문제 질문의 유형은 두 가지죠. 만약에 A0, A1, A2, A3의 합을 구하세요라면 X에 2를 넣으면 답입니다. 맞나요? 이거 전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자, 다시 한번. A3와 A2와 A1과 A0의 그냥 합을 구하거나 하세요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하면 돼? 이 부분을 아까랑 똑같이 1 되도록 하기 위해서 X에 2를 대입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질문. A1, 2, 3, A0, A1, A2, A3를 각각 물어보거나 예를 들어서 개수를 지 멋대로 해놓은 거야.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야? A빵, A1, A2, A3를 각각 찾으라는 문제죠. 오케이? 자, 다시 질문할게요. 그래서 A빵과 A1과 A2와 A3를 각각 구하기 위해서는 뭐 했었지? 두르고 이연준 씨. 우리 어떻게 풀었었지? 까먹었나? 승현아. 아,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내가 연속해서 조립제법 한다라고 해서 연조립제법이라 불렀어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어차피 다시 말하지만 값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원리 정도만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잘 봐요. 자, 이 문제에서 A 뭐야 이거 번호 지못대로 붙었어. A빵, A1, A2, A3를 각각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만났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풀까?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알았지? 저기 현주이는 잠깐만 봐봐. 자, 푸는데 미안합니다. 요 녀석 항등식처럼 대입해서 풀지 마세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풀지 말아보세요. 다른 방식으로 풀어봐. 알았지? 그걸 위한 문제다, 이 문제는. 얘들아, 요 문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것도 연조립제법이야. 맞죠? 맞죠? 자, 어떻게? 어이구. 일단은 인수가 좀 많이 있는 녀석. 너희가 이제 방금 내가 이제 현준이한테 설명하느라 요거 한 거, 요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x-1로 묶어줍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x-1. 그러면 묶여 들어가는 게 a3, x-2, x-3, 그 다음에 a2, x-2,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a1까지. 그래서 A빵이 튕겨나가니까 일단은 이 주어져 있는 식을 뭐로? 1로 조립제법을 해줘요. 그렇게 나온 나머지가 A빵이고 두 번째로 얘도 뭐야? 목만, 요 남아있는 요 목만 한 번 더 누구로 이번에는 x-2로 조립제법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A3 곱하기 x-3가 묶여 들어가고 플러스 A2가 묶여 들어가고 거기 없는 A1은 얘를 누구로? 2로 조립제법 하는 거지. 그때 나온 나머지가 A1.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 얘를 이번에는 누구로? 사실은 이대로 봐도 되지. 그냥 x-3으로 나눈다는 의미로 자리만 바꿀게요. 그럼 뭐야? x-3으로 나눈 몫을 A3로 쓰고 나머지를 A2로 쓰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원리. 알았지? 이렇게도 풀리기도 하니까 저 문제의 풀이도 한번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네. 요게 이제 좀 고난도 문제로 연조립제법을 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항등식처럼 1, 2, 3 대입해서 연립해서 A빵, A1 찾는 거 말고. 알았죠? 그런 느낌도 하나 더 있으니까 잘 봐두도록 하시고. 아따, 한 문제 푸는데 무슨 20분 걸렸어요. 169번 갑시다. 이건 뭐야? 오케이. 지워도 되나? 간다.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그 녀석이 뭐 한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때 A 뿔 B, A와 B를 찾아주세요겠죠? 가보자. 어떻게 해볼까? 일단 쓸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a에 b에 x 마이너스 1. 얘가 뭐 한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일종의 인수분해가 된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렇지? 좌변이 몇 차식? 3차식이니까 여기는 분명히 1차식이 들어갈 거고 최고차의 개수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x 플러스 어쩌고 꼴, x 플러스 k 꼴. 맞지? 근데 이거는 우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좌변에서 힌트가 나온 것 같아. 뭐 공통인수 묶기. 이거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지 오늘 하는. x-를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어요. 묶을 수 있어야 정상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a 플러스 b. 끝났잖아. 왜?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범위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나는 이거 인수분해 단원인 것 같아. 뭐 하면 돼? 같다. 일 수밖에 없잖아.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뭐 얘가 이거일 때, 얘가 뭐 이거일 때, 여기는 또 다른 인수가 이거일 때, 또 다른 인수가 이거일 때, 뭐 이렇게라도 풀 수라도 있지만 지금은 이거 절대로 1 넣으면 0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1 넣어서 0 되는 인수는 얘일 수밖에 없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얘랑 얘가 같다. 뭐 하면 돼? 그냥 전개형으로 풀면 1차의 개수 맞출 때 A가 나오고 A 나온 상태로 상수항 맞출 때 B가 나올 겁니다. 알았죠? 전부 누구였음? 응, 이해됐음? 간다. 171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어느 단원이었어, 근데? 나눗셈? 그냥 항등식처럼 푸는 거니까 맞네. 171번 가봅시다. 이런 거. 이게 지금 연조리제법 문제잖아. 170번. 맞죠? 171번 가보자. 지워도 됩니까? 아니요. 오케이. 몇 번이었지? 169번? 자, 171번은 요 형태에서 뭔가 A, B, C, D를 뭔가 아쉽다. 그치? 플러스였다면 그냥 4를 넣어도 되겠지만은 이게 마이너스 때문에 A, B, C, D를 각각 찾으라 문제다. 그치? 그래서 연속해서 조리제법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D가 알아서 잘 하고 있네요. 맞죠? 그래서 누구를 2P-16Q를 쭉쭉쭉쭉 3으로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뭐란 얘기야? D란 얘기죠. 얘는 뭐란 얘기야? C. 얘가 뭐? B. 얘가 뭐? A. A, B, C, D까지는 금방 찾지? 그럼 이제 마지막 PQ를 찾자. PQ는 진짜 말 그대로 더셈 뺄셈 문제. P가 요렇게 더해서 얘가 된 거 아님? 그죠? 마이너스 1에서 밖에 없네. Q도 요거 둘이 더해서 얘 된 거 아님? Q 1에서 밖에 없죠. 끝. 그죠? 지가 이 조립제법 잘 해놨겠지. 계산 실수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끝. 그리고 윤지랑 규린이 혹시 요거 4개 말고 4개밖에 질문이 없었거든 오늘. 말고 또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거까지 해서 숙제 풀이 같이 할게요. 일단 72번 가도 됨? 뭐 쓰는 사람 없는 거 보니 이해됐겠군. 자, 요 문제 하나 별표 칠까? 자, 이번에도 뭔가 똑같은 식을 가지고 막 3차, 2차, 1차 상수 가는 거 보니까 이것도 연조립제법이 맞는 것 같긴 해. 그치? 맞지? 근데 이거 기억나? 너네 조립제법 문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내가? 자, 를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뭐 하겠니? 1로 하자. 괜찮다. 뭐 하겠니? 조립제법 하겠죠. 자, 갑니다. 그래서 1, 2, 마사 1 1로 조립제법 해요. 오우, 왜 떨어지냐? 얘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질문 바꿔볼게. 윤지야, 이번에는 똑같은 저식을 sorry. 를 구하라고 했대.
그러면은 이것도 조립제법이지. 누구로 조립제법 할래? 누구로? 자, 얘들아, 여기서 왜 1로 조립제법 해? 누구로 조립제법 하는 거야? x마이너스 얘가 뭐 되는 거? 0이 되도록 하는 x로 조립제법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누구야? 1이겠죠. 그럼 1로 조립제법 해주시면 돼요. 뭐 당연히 똑같이 뭐야 이거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답을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틀려요. 어디가 바뀌어야 되게? 목. 그렇지. 목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지금 관계식을 한번 써보면은 식은 뭐야? 저 식은 x-1로 나눴을 때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됐고 나머지는 0. 일단은 r이라고 잠깐 쓸까? 예, r이라고 잠깐만 쓸게. r은 0이지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갈 거야. 지금 이 조립제법이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 저 일이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누구? 2x-1로 나눈 몫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너희들이? 스스로 2를 곱해야지, 2를 나눠야지. 그래서 얘로 나눈 몫은 얘겠죠. 맞죠? 이 최고차계수 2로 뭐 해야 돼? 나누는 녀석이 몫이어야 돼. 그 느낌이야, 얘도. 일단은 A, B, C, D 내려가니까 조립제법 연속해서 조립제법 합니다. 64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 7을 누구로? 얘가 0 되는 거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열심히 해줘요. 64 32 빵 마사 마이 5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립제법 합니다. 2분의 1, 64, 32, 16, 12. 또 x-2. 뭔 소리야? 2분의 1. 그래서 얘도 64, 32, 64. 난리 났네.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A, B, C, D가 아닌 거지. 왜? 잘 봐. 이렇게 구한 64, 12, 5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걸로 고치면 64 뒤에 붙은 거는 뭐다? 2분의 1을 넣으면 0 되는 건데 최고차 계수는 1인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뭐야? 64 또한 마찬가지야. 이 자리 없어. x-2분의 1이지. 그리고 12는 역시 x-2분의 1이고요. 여기는 5야. 이거를 식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 요 녀석이 2x-1로 가기 위해서는 안에다 2를 넣어줘야 되지. 근데 3등 안에 있으니까 얼마를? 앞에 64가 뭐를 뺏깁니까? 8을 뺏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제곱 안에 2를 곱해야 되니까 결국 4가 뺏겨 들어간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16이고 2x-1. 여기는 2 하나만 뺏기면 되겠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A, B, C, D는 8, 16, 6, 5. 알았음? 식변형 하는 문제. 그래서 조립제법 할 때 기억하라 그랬죠. 최고차의 계수가 1이 아닌 다른 걸로 조립제법 하는 거는 뭐다? 식변형을 살짝 해주세요. 그거를 무조건 이 최고차의 계수로 나눌 거야를 외운다기보다 식을 좀 써주면서 변형을 스스로 직접 했으면 좋겠음. 그래야 저런 것들도 풀게 되거든. 알았지? 자,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온 친구들 질문은 여기서 끝인데 규린이랑 혹시 아까 누구냐? 윤지가 될 것 같지? 윤지 둘이 혹시 질문 더 있나? 없어? 규린이도 더 없어? 똑똑하구만. 그러면 우리 숙제가 어디까지였니? 몇 번까지였니? 그거 좀 봐줄래? 100. 3차식 안 했구나.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네구나. 오케이. 요거 하고 잠깐 쉬면 되겠다. 181번 쪽으로 갈게요. 이걸 과연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자, 두 문제를 풀고 시작을 합시다. 알았죠? 자, 쓸 거 있는 사람들은 마저 쓰시고 181번과 183번으로 갈게요. 자, 두 문제 풀어보는데 183번의 시간이 아마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오케이? 기기. 자, 간다. 내가, 저기, 12월 달에는 내가 강조했었고, 아직까지 요 1월 달 수업에서는 내가 강조하지 않은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눗셈에 대한 내용. 일단 너네가 나눗셈에 대한 질문을 푼다라고 하면은 크게 풀이 방법은 몇 가지로 흘러가라 그랬어?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는 직접 나눠보는 거. 두 번째는 오늘도 썼던 조립제법을 쓰는 거. 세 번째는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 오늘은 숙제 풀이에는 요게 메인은 아니었죠. 아마 쉬워가지고 질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겁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를 하고 나서 구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얘는 나머지만 나오거든. 몫을 사라지게 하는 수치대입법이잖아. 나머지 정리의 원리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몫과 나머지를 물어본다면 쓰면 안 되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 뭐 이런 거야. 오케이? 각각 언제 쓰는지를 얘기하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조립제법은 언제 x-알파로 나눈다. 두 번째 나머지 정리는 뭐 할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두 개를 굳이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오늘 나왔죠? 얘는 나머지만 구하는 거다 보니까 몫이 어쩌고 저쩌고가 되든 뭐 1차의 개수가 1이든 2든 3이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쓰면 돼. 몫 부분을 사라지게 할 거거든. BQ 부분을. R만 남으니까. 근데 조립제법은 몫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한 것처럼 이 녀석의 개수가 2거나 3이면 식변형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x-알파로 나눌 때 1차식 나눌 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 직접 나눗셈은 말 그대로 직접 나눗셈 이거. 이게 아니라 뭐라?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지? 뭐 B, Q 쭉쭉쭉 내려가서 R 하는 거 있잖아. 말 그대로 직접 나누기.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조립제법과 직접 나눗셈은 나누어지는 식을 개수의 미지수 없이 다 줘야 그래야 뭔가 풀 수 있지. PX를 나눈다라고 하는데 조립제법 직접 나눗셈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3차식 PX를 나눈다라고 하는데 조립제법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거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만약에 문제에서 1차식으로 나눴고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조립제법을 쓰는 거고 나누어지는 식도 주고 두 번째 나누어지는 식이 제공된 상태에서 1차식 나눈 나머지만 물어보면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야.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로 와야 돼. 근데 선생 직접 나눗셈도 나누어지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대체하는 게 바로 뭐야?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 나눗셈의 관계식이라 불렀었죠. 그리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다? 항등식이다.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2차, 3차로 나누는 경우에는 일단 나눗셈의 관계식을 씁니다. 두 번째, 나누어지는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관계식을 씁니다. 거기서 질문은 전부 다 뭐야? 미정계수 구해볼래? 왜? 항등식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네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나는 수치대법을 쓰는 게 나을까? 개수비교법을 쓰는 게 나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음? 자, 그러면 일단 요 문제. 어떤 10차식이 있어. 욕 아니에요. 10차식이 있어요. 아이씨. 그때 뭐 하래? 나누어지는 방식이 주어져 있긴 했지만 얘가 만약에 뭐 3x 플러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 구하세요 했다면 조립제법. 맞죠? 1차식으로 나누었다면 조립제법 또는 나머지만 물어보면 나머지 정리. 근데 지금 몇 차식으로 물어봤어? 3차식으로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인수분해. 나눗셈의 관계식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쓸 때 절대로 문제에서 RX라고 하더라도 RX를 쓰지 마세요. 3차식으로 나누면 그놈보다 항상 차수 적게. 뭐? 2차식. 2차식.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쓴 식은 무슨 식? 나눗셈의 관계식. 나눗셈의 관계식은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미정계수 ABC만 찾아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고민을 하는 거야. 나는 수치대입법을 쓸까? 개수비교법을 쓸까? 근데 여기서 개수비교법을 쓰려면 말 그대로 양면을 싹 전개해서 동경끼리 다 비교하는 거잖아. 차수가 너무 큰 것도 문제인데 일단 QX가 필요하잖아. 개수비교법을 쓰려면. 그러면 당연히 QX를 사라지게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치대입법이야, 개수비교법이야. 수치대입법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그래서 X에 뭐 넣어볼 거야? 다행히도 얘네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0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1 먼저 넣었어야 되네. 1도 넣어보고 그러면 빵빵빵 넣어주면 좌변은 빵, 우변은 빵 플러스 C 따라서 다 C는 빵이요. 두 번째 마이너스 1도 넣어볼까? 짝수 홀수 짝수 0이네. 얘는 빵. 얘는 A 빼기 B. G는 빵이라서 안 썼어요. 세 번째 1 넣어볼까? 좌변은 4. 우변은 빵 플러스 A 뿔 B.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A는 2, B는 2 해서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됐죠? 요게 일단 첫 번째. 뭐 나눗셈의 관계식을 좀 써보세요. 알았음? 그래서 나머지 정리 쓸래 뭐 쓸래 이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181번이었어. 자 여기서 183번으로 넘어갈 건데 요 녀석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 얘기를 했고 왜 관계식을 쓰는지. 그리고 이 183번 문제를 살짝 바꾸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버전으로 싹 구분해서 보여줄 거야 요번에는. 알았지? 방학 때는 아마 저거 하나만 했을 거고. 지워도 돼? 지금이 방학이지. 자 간다. 해야 되나? 문제를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해보자. 세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쓴다. fx라는 식이 있었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x 마이너스.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뭐야? 마이너스. 그때 세 번째 fx를 이 두 개 곱하는 거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볼래요가 질문.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fx를 자 간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 두 번째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세 번째 그 두 개를 곱한 녀석 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니? 라는 문제. 세 번째 fx를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로 나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 두 번째 이게 뭐냐?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세 번째 그들이 곱한 녀석 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봐. 자, 이 세 개가 다 같은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가 껴있습니까? 하나 껴있어. 누가 다르게? 이 세 문제. 지훈아? 자, 이 세 문제 중에 다른 게 한 개가 껴있어요. 그게 뭘까요? 푸는 거는 좀 이따 쉬었다 할게. 지금 안 되겠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 한 3명 정도가 지금 난리 났어. 요 얘기까지만 하자. 누구 하나가 달라. 뭐가 달라? 세 번째 한 개가 달라요. 왜? 처음에 주어져 있는 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있지. 얘가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는데 부인수가 달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얘는 되지만 제곱식입니다. 요 두 개는 같은 문제, 쟤는 혼자 다른 문제. 왜 다른지까지만 설명 딱 하고 줄게. 알았지? 그래서 요 두 문제 푸는 거는 쉬었다 할 거야. 알았죠? 힘내요. 자, 간다. 일단 첫 번째. 윤지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 우리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방금 설명했는데 2차식으로 나눴다. 뭐 해야 돼? 2차식으로 나눴다. 뭐 해야 돼? 현준아? 2차식이 뭐 해야 돼? 관계식. 관계식을 씁니다. 알았죠? 자, fx를 뭐로 나눈다? 자,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는 센스. x-3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일단은 구분할게. q1x 플러스 나머지. 근데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일단은 2차식.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는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처리하는 방식이 쓰임새가 다르죠. 일단은 가볼게. 요 앞에 두 개는 좀 이따 풀 거야. 자, 두 번째. 뭐 나와 있습니까? 뭐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승현아, 뭐 써야 돼?
1차식으로 나눴어. 그리고 뭐라고? 나머지만. 조립제법은 목도. 근데 지금은 나머지만. 나머지는. 그래서 F-2가 -1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가보자. 몇 차식으로 나눴어? 3차식. 자, 3차식으로 나눴다 뭐 해야 돼? 뭐 해야 될 것 같아, 현준아? 신입생. 큰일 났다. 신입생한테 욕할 수도 없다. 현준아, 다른 현준아. 뭐 해야 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름을 까먹었나? 에헤이. 나눗셈의 관계식. 알았어요? 그때 센스 있게 잘 봐. 그리고 나머지는 얘들아 몇 차식이야? 2차식이겠죠. 간다. 여기서 사실 이 세 문제가 다르다는 게 이 식에서 보이는 거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야 이거? 너무 길어. 막 써서 미안해요. 일부러 나머지는 초록색 쓰는 거야. 자, 이 식이든 이 식이든 이 식이든 생기세 다 똑같아졌지? 자, 마지막에 구하는 게 누구? 나머지, 즉 A, B, C. 맞냐? 자, 여기서는 미정계수법, 수치대입법 사용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QX 사라진 향이 몇 개 존재하고 3개 존재하고 구해야 되는 미수가 몇 개고? A, B, C 3개고 그럼 3개를 넣어주면 되고 그렇게 얻게 된 게 누구 집어넣어 보기. X에 3을 넣어서 X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구한 값 나오잖아. 그럼 이 3개를 대입해서 연립형으로 푸시면 돼. 근데 문제는 앞에 2개가 문제지. 왜? 여기서 F값 2개 찾을 수 있어 없어? 없거든. 얘는 하나는 가능하지. F-1.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얘를 구하는 순간 이 문제는 오히려 함정에 빠져서 못 풀게 될 겁니다. 아마. 뭐지? 하나 못 찾지? 그 찾다가 끝날 거야. 그래서 이 형태를 잘 기억해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제공되는 문제 중에 그 2차식이 제곱식이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이면은 식변형 문제. 좀 이따 보여줄 거고. 서로 다른 인수 2개로 나눈다. 그 녀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미정계수법 중에 수치대입법으로 푸시면 돼. 즉 나머지 정리만 그냥 몇 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얘기 좀 이따 이거 답 구하는 것까지 쉬었다 할 테니까 좀 쉬어라 얘들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한 3명 정도가 지금 난리 났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녀석은 요 세 번째 녀석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우리 요 나머지 나눗셈의 관계식. 여기서 뭐 A, B, C를 찾아가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X에 뭐 하고 싶은 거야? 3도 넣고 -1도 넣고 -2도 넣어서 구하고 싶은 거야. 왜? 우변에 빵빵빵 나오고 얘네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뭐 9A, 3B, C. 얘는 A, 마비 플러스 C. 얘는 4 -2B 플러스 C. 4A지. 그렇게 해서 답을 마지막에 구하고 싶거든. 그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좌변에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F3, F-1, F-1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어디? 얘네들. 그래서 얘는 2, 얘는 -2, 얘는 -1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은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식변형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식 자체를 자 강조해보는 거지. 어디를? 여기를. 지금은 여기가 곱하기가 강조가 돼서 이 녀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녀석을 뭐? 앞에 있는 녀석만 가지고 여기가 곱하기가 좀 강조가 돼서 뒤에 걸 묶어버리면 우리 이 녀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처럼 생각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 겁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2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몫은 괜찮은데 나머지가 너무 크거든, 자수가.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면 안 되지. 그럴 경우에 뭐 한다? 나머지 부분만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한다. 기억나, 이제?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얘만 한 번 더 나눠보는 거야. 그때 몫은 누구 맞춰? 2차의 개수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구하는 나머지는 그 다음 과정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여 들어가면서 얘가 들어오죠. 그리고 얘도 묶여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바깥에 얘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맞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식 변형 쓱 따라갈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 얘는 뭐다? 결국은 이걸로 나눈 나머지라는 게 포인트요. x 플러스 1의 제곱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들어오면 돼. 그 나머지 어디 있어? 어디겠어?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얘가 채워지면 되는 거지. BC를 가지고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막 이거 전개해가지고 막 2A 플러스 A 해서 막 계속 맞추기 위해서 막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냥 X-1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고 끝.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지막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보자.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미수가? 아까 분명히 어디 갔어? 3개여가지고 식이 2개만 가지고는 풀지 못한다였는데 이제는 미수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지. 그럼 그 A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이거 아직 안 썼거든. 그래서 X에 뭐 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좌변은 마이너스, 우변은 얘는 빵, 얘는 9A. 아니지. 마이너스 1을 넣었지. 그냥 A. 얘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2가 나오고 마지막 답 나머지는. 처음에 출발은 A, B, C로 출발했지만 실제 나머지는 요거죠, 요거. 오케이? 또는 여기서 전개해서 나오는 초록색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A가 2니까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래서 2x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요다. 알았어요? 요렇게 가는 거야. 이거를 뭐 해줘야 된다? 너네들이 내가 푼 풀이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 똑같이 따라는 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이해됐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하면 내가 이걸 풀 걸 그랬다. 그러면은 요 문제 183번 별표 하나 쳐놓고 요 문제 내가 뭐라 그랬어? 예전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얘기해줬어. 알았죠? 잘 정리해놓고 꼭 스스로 풀 줄 알았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정리 끝이야. 그 뒤에는 뭐 유형 10번, 유형 11번 이쪽은 이제 유형 12번 이쪽은 오히려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녀석이고. 알았나요? 자, 요 문제 풀이 잘 해놓고 요 두 문제는 같은 유형, 요 문제는 조금 다른 유형.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있잖아. 요 문제도 사실은 저렇게 풀어도 돼. 그래서 아예 그냥 이 풀이를 신경 안 쓰고 저렇게 설명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왜? 저거 연습할 겸 해서. 알았어요? 근데 뭐 굳이 이 풀이 불편한데 여기다 적용을 시킬 필요 없어서 나는 얘는 이렇게 풀고 쟤는 저렇게 풀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요거 풀이 꼭 잘 정리해두고 요 문제와 요 문제까지 해서 구분 지어 놔주세요. 알았죠? 저 필기 기기. 자, 요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지난번에 했던 나머지 정리의 약간 다른 버전 인수 정리 갑니다. 근데 일단 나머지 정리 자체를 응용하고 있는 거라서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지고 하는 거라서 일단은 나머지 정리 한 번 더. 자, 나머지 정리의 정의가 뭐였죠? 어떤 다항식 fx를 뭐합니다? x-알파로 나눕니다. 물론 이게 1차항의 개수가 2나 3이 돼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그때 이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다? 얘가 0이 되는 x, 조리제법 하듯이 그 x 값을 나누어지는데 대입하면 그냥 나오는 게 나머지다. F알파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인수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은 요번 단원에서는 아주 핵심은 몇 개의 유형밖에 없음. 이제 저 뒤에서 훨씬 더 다양하게 쓰이게 될 텐데 어쨌든 인수 정리라는 것도 똑같이 나머지 정리의 연장. fx를 x-알파로 나눕니다. 근데 어떤 상황?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 그때 쓰는 게 인수 정리고 이게 인수 정리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로 바꾸는 거. 그래서 나머지가 뭐야? F알파라는 사실은 나머지 정리. 근데 그게 뭐야? 그냥 0이 됩니다. 요게 일단 인수 정리. 알았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핵심. 그래서 어쩌라고요? fx라는 녀석은 x-알파를 뭐 한다?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다 보니까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때 이거 하나하나를 다 뭐라 불러? 인수. 그래서 인수로 갖는다. 요 말이 이제 핵심이지. 그래서 지금 저 문제는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유형의 인수정리예요. 이건 그냥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죠? 3 넣으면 0 되죠? A, B 구하세요. 끝. 이게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나머지 정리잖아. 인수 정리를 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 인수 정리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걸로 넘어갑니다. 197번.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윗단계 버전이라서 인수 정리의 응용형 버전을 좀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쫙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첫 번째. fx라는 녀석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식입니다. 참고로 12월 달에 내가 했던 거 그 교재 뭐였지? 센에다가 잘 정리해둔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될 거야. 알았지? 예시를 다 똑같이 줄 거거든. 자, 첫 번째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제공되는데요? F1 값을 줍니다. F2 값도 줘요. F3도 줘요. 다 얼마? 0으로. 기억나?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는 뭐 따로 뜯을 건 없지만 F1이 얼마? F2도 얼마? F3도 얼마? 됐다 빵빵빵. 1 넣었더니 빵 되네, 2 넣었더니 빵 되네, 3 넣었더니 빵 되네. 다 뭐다?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사실. 이렇게 식을 완성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인수정리의 진짜 문제지. 근데 누가? 좌변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그냥 F 안에 변수가. 알았음? 그걸 이제 조금씩 변형하기 시작하죠. 기억나요? 자, 이번에는 F1과 F2와 F3을 줍니다. 이번에는 뭐로 줄까? 1로 줘볼까? 자, 그래도 역시 너희들은 해석을 하기를 아직은 1학년이니까 단계적으로 갑시다. 나중에 고3이 되면 이거 그냥 보자마자 바로 FX 쓸 거야. 알았죠? 그렇게 만들 거고. 근데 지금은 반드시 는 1를 이항시켜서 는 0의 꼴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번에도 이 빨간색 세식을 보니까 어때? 1 넣었더니 2 넣었더니 3 넣었더니 다 빵빵빵이 나오더라. 그게 핵심이죠. 오케이? 그래서 식은 어떻게 생겼다? 1 넣었더니 0 된다. x-1. 2 넣었더니 0 된다. x-2. 3 넣었더니 0 된다. x-3. 근데 생김새가 누가? 요렇게 생긴 녀석. 이게 뭔데? f 속의 걸 변수로 가봤어. 근데 뒤에 있는 빼기 1은 다 똑같네. 요런 문제. 됐죠? 기억나죠? 기억 새로 나죠? 배웠던 사람들은? 지우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문제. 참고로 지금 이거 계속 이거 따라가는 거다. 이 둘 다. 이 세 번째도. 세 번째 문제는 F1과 F2와 F3이 같다고 줍니다. 그런데요. 그게 뭔지는 안 줘요. 대신에 F4를 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너네가 스스로 K로 잡아줘서 F1 빼기 K는요. F2 빼기 K는요. F3 빼기 K도 0. 그래서 또 좌변을 보니까 1, 2, 3 들어가니까 빵빵빵 되죠. 그래서 뭐예요?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누가? 요렇게 생긴 녀석이. 그래서 FX
빼기 K가. 그럼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4까지 넣어보면 되는 거야. 알았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제는 어떨까? F과 F2와 F3이 다 달라. 각각 1, 2, 3으로. 그래도 너희들은 일단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한다? 셋 다? 능력.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어때? F 속에 있는 거 보니까 1, 2, 3 넣었더니 빵빵빵 나오네. 그래도 또 뭐다? 인수로서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생김새가 누가? 얘가. F 속에는 변수인데 이제 보니까 빼기 뒤에 게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 F 안에 거랑 똑같이. F 안에 거랑 똑같이. 오케이? 그럼 이제 또 장난치지. 뭐? 이 값을 4, 9. 그러면 어떻게 돼? 두르고 현준아. 그렇지.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알았나요? 점점 이 녀석의 형태를 잘 안 보이게 주는 문제도 있을 거다. 아예 안 보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아예 안 보이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는 내가 이제 수투 때 하게 될 거예요. 2학년 2학기. 아무튼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인수정리. 알았음?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마 바로 보일 겁니다. 능력으로 세 개 만들어서. 맞지? 뭐가 들어갔더니 빵빵빵 되네? 인수 세 개 빠바박 찾고. 그 다음에 최고체계수 1 이런 거 있으니까. 뭐? 그 이제 요 뒤에 빼기 K꼴. 얘가 뭐를 빼야 되는지 또는 뭐를 더해야 되는지를 따라 바뀌면은 식으로. 상수면은 상수를 빼는 걸로. 빼거나 더하는 걸로. 알았죠? 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알았죠? 무시당했어요. 고마워요. 지워도 되나? 이것도 무시당했어. 와씨. 쓰고 있니 혹시? 쓰려면 써. 쓰려면 써. 나머지는 아마 예전에 썼던 내가 보기까지 똑같이 줘가지고 예시까지. 자네는 아마 써야 되면 쓰세요. 가보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인수분해. 자, 오늘은 문제는 아마 못 풀 것 같아요. 저기 다른 반도 문제는 이제 풀어 온 다음에 이제 숙제 질문을 했고 풀이를 해줬고 개념 설명으로 다 썼지? 자, 인수분해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자, 지금은 내가 단계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형태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딱 보자마자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5번인지 뭐 다 보입니다. 사실은. 알았죠? 제일 쉬운 형태.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다? 공통인수. 요 공통인수란 거는 모든 항에 싹 다 곱해져 있는 거. 뭐 묶어주세요. 이거는 패스. 두 번째, 여기 있는 거. 어떤 거? 공식.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진짜 그냥 이렇게만 딱 주면 땡큐인데 그렇게 주냐 안 주냐? 사실 안 주죠. 그래서 장난치기 시작한 게 어떤 거 있어? x3승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x 플러스 8 뭐 이런 거. 이래도 뭐다? 이거는 x 플러스 2의 전체 3승이다. 이런 계수가 제가 조금 장난치는 거. 그지? 뭐 여기다 같이 껴들어오는 게 뭐 y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보세요. 이런 정도가 그냥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가 진짜 인수분해지. 어떤 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공통부분 치환형. 요 공통부분 치환형은 말 그대로 공통인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부의 항에만 뭐 들어가는 거? 똑같은 식이 2번 이상 반복돼서 치환하는 거. 근데 요 안에는 공통부분 치환형 중에는 조금 독특한 녀석이 있었고 그게 바로 뭐였냐면 보기차식이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은 요거 하나 정도만 풀고 넘어갈 겁니다. 보기차식 문제가 독특한 이유는 일단은 치환형으로도 풀리는 문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치환되는 보기차식 문제는 안 줄 겁니다. 왜? 치환을 물어볼 거면 위에 게 더 낫거든. 더 어렵거든. 그래서 보기차식은 거의 99%다 변형형 문제로 내줄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변형을 하는 형태는 항상 뭘 이용하는 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을 이용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보자? 네 번째로 가보자. 어디 갔어?
요 녀석은 뭐야? 딱 보자마자 그냥 문자가 좀 많아. 문자로가 아니라 문자가 좀 많아. 문자가 여러 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 중에 삼각형의 그 모양이나 넓이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문자가 여러 개다 뭐 한다? 차수가 다 똑같으면은 아무나. 근데 진짜 아무나라고 해서 X, Y, Z가 섞여 있는데 둘 다 셋 다 2차, 2차라고 해서 괜히 나는 Y로 해야지, G로 해야지 하지 말고. 알았죠? 왜? 일반적으로 X로 하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 너희들한테 문제 낼 때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서 살짝 숫자를 바꿔서 내실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X로는 선생님들이 한번 해서 좀 깔끔하게 되는지 확인을 하실 거야. 검토를 하실 거야. 근데 YG로 해버리면은 지저분해져서 잘 안 보이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는 C로 해야지 하지 말고 차수가 똑같으면 가능하면 A나 X로. 어쨌든 차수가 좀 다르면 뭐다?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세요.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데? 보통 보이는데 거의 또 대부분의 문제가 더 뭐로? 공통 인수가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로 대부분 바뀌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뭐 있었다? 조립제법. 근데 조립제법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한다? 어떤 x에 대한 식이, 다항식이 쫙 주어져 있으면 x에 뭔가를 쏙 넣어봐요.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든 알파를 찾아주지. 그 알파를 가지고 뭐 한다?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알았죠? 뭐 이런 형태의 문제까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유형 5가지, 대표적인 유형 5가지. 거기서 이제 살짝 더 들어가는 게 요 2가지. 하나는 개수가 대칭이요. 저기 고차방정식에서는 이 녀석을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시는 쌤들도 계시고요, 요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인데 사실 이 녀석은 이번 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인수분해라서 섞은 거지 인수분해 단원이라기보다는 2차 방정식 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너네 학교 시험이 중간고사가 인수분해랑 2차 방정식을 함께 시험에 낼 거라서 너희들은 구분을 못 할 거야. 처음에는 딱 보자마자. 그냥 다음 식은 인수분해 하시오. 다음 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냥 인수분해 문제라고 착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때려 넣는 거지. 사실은 2차 방정식 단원. 알았음? 요렇게 이제 5가지에서 또는 7가지로 이제 나오는 게 모두 다 인수분해 하시오. 또는 인수를 찾으시오. 인수의 모든 합을 구하시오. 뭐 등등등. 여기로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들은 하나도 없음. 그 안에서 식을 조금씩 장난을 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누구 하나 일단 좀 해보려고 하냐면 사실 가능하다면은 요거랑 요거로 갈까? 211번이랑 이건가? 213번이랑 자, 2개를 해봅시다. 먼저 풀어보세요. 자, 211번 저 문제가 바로 치환형의 제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꼬이거나 뭐 이런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치환형 뭐 공통분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요들이 곱해준다. 그럼 가운데 거 2개 먼저 곱할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끝에 거 2개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래서 뭐 한다? 여기가 뭐 24 이렇게 상수를 줄 때가 있고 지금처럼 K로 나와서 인수가 되시오 만들 때가 있고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너희들은 치환을 한다. 누구를 뭐로 치환할까? 얘를 t로 치환할까?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8t에다가 플러스 12 플러스 k가 됐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맞죠? 맞죠? 근데 잠깐만 완전 제곱식이었어? 에이.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뭐야? 뭐 판별식 가도 좋고 아니면 이 정도는 그 다음 단계가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 16이 되도록 하자. 따라서 K는 4고 뭐 지금은 K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이제 4 해서 끝이기는 한데 굳이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자면은 안 되는 것 같구만. 안 된다 그냥 때려치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꼬여있는 문제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좋아하죠? 안 주죠? 그죠? 문제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다? 우리는 여기서 가운데 거 2개, 끝에 거 2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똑같이 어떻게 해놓은 거야?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해놓은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때도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공통부분 치환형 같은데 공통부분 안 보이네 쌤 문제가 이상해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뜯어준 다음에 다르게 인수분해를 전개를 해보는 거지. 알았지? 이 정도 단계까지 나올 수 있고 이게 끝이야 치환형.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뭐 아예 뭐 값구하기처럼 좀 그런 아예 활용형 응용형 문제는 있어. 알았습니까? 여기 이제 기본형. 그 다음에 이제 213번 문제. 요 녀석도 비슷하게 가죠. 일단은 뭐 하잖아. 문제 좀 쓰고 갈게. x 4승에다가 마이너스 13x 제곱에다가 플러스 36이면 사실 누가 반복되고 있다? x 제곱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치환을 해보는 거는 맞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봤더니 t제곱에 마이너스 13t에 플러스 36. 인수면 안 되지? 아씨 된다. 문제 잘못 냈어. 4,9가 되네.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씨. 그래서 t-4, t-9 해서 x로 다시 돌아오면 x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리고 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 형태를 봤으면 내가 이걸 안 냈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치환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자, 시험에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낼 거라면은 치환형은 이렇게 낼 거라고. 얘로 내든 얘로 내든. 그러면 도대체 보기차식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 이게 안 되는 문제. 이거지. 214번이지. 자, 요 문제도 그래서 일단은 뭐 합니까? 미안해요. 요거 풀이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하나 더 풀게 생겼네. 자, 치환을 해봅니다. 일단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가지고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6. 짠. 어머.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치환형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x 상태로 돌아가서 어떻게? 변형형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때 변형을 할 때 누구만 보라 그랬어 처음에? 차항과 상수항만. 이 차항은 그 다음 단계에서 적당하게 변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만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뭐가 되도록? 제곱식이 되도록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아. x제곱과 4가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예상이 된다 그랬지. 그럼 이 사이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는 이 식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요 뒤에 녀석이 결정한다 그랬지. 자, 일단은 답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먼저 해보자. 자, 일단은 마이너스라고 가정하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뭐여야 해? 그렇지, 마이너스 8x제곱이어야 하는데 개수 맞추기 위해서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15x제곱이죠.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뒤에 건 반드시 제곱식을 빼는 형태로. 한 번은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겪을 수도 있고 운 좋게 한 방에 찾을 수도 있고. 알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닌 걸 알았으니까 뭐 해보자? 플러스로 해보자. 그럼 여기는 뭐? 플러스 8x제곱이고 개수 맞추기 위해서 등분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빼야 되는 게 그러면 뒤에 거를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데 나는 웬만하면은 괄호를 꼭 써줘요.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해야 되잖아. 합쳤을 때 너희들도 모르겠잖아. 뭐 한 줄 알아? x제곱을 빼고 앉았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x제곱 빼고 앉았음. 제곱 안에 있는 걸 빼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나는 설명하려고 이걸 좀 괄호를 좀 치는 편이에요. 어쨌든 한 번은 더 하고 한 번은 빼주면은 끝. 이게 보기차 방정식. 아니 뭐라는 소리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인수분해들 다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것 또는 숙제풀이에서 꼭 너희들 질문이 나올 법한 문제들은 활용형 문제라던가 얘네들 또는 얘네들의 활용형 문제들. 오케이? 그거는 너희들이 숙제 풀어서 질문한 거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은 복도수. 복도수는 간단하지. 연산이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거지 개념 설명은 간단하지. 외울 게 조금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그 복소수를 할 때 너희들의 숙제 질문이 많이 없으면 오늘처럼 숙제풀이 하다가 우리 반은 교재가 조금 그냥 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서 사실 우리 센 한번 하고 왔잖아. 근데 센이랑 비슷한 난이도라서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교재에서 오늘 몇 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를 자꾸 보여주는 게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갈 거고 가끔씩은 또 좀 더 난이도 높은 뭐 예를 들어 일품이나 블랙 라벨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요것도 한번 풀어볼래? 이런 것들을 숙제풀이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여줄 거다. 알았지? 네, 잘 가요.